안녕하세요, 팩트남입니다. 오늘은 자주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디펜스1 기사를 통해서 미 육군이 가고자 하는 견인포와 자주포의 방향성을 한번 살펴보고, 여기에 지상 유닛들의 무인 시스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현황을 체크해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의 내용입니다. 제목, 미 육군, 견인포, 그리고 자주포, 포병 시스템은 어디로 가는가? 6개월 전 팔라딘 대체안을 폐기한 후 육군 고위 관계자들은 이보다 더 장거리 능력을 가진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 육군은 현재 M109 팔라딘 자주포를 개량화하던 노력을 중단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차세대 자주포를 찾는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 육군은 2024년 3월 사거리 연장 자주포 시스템 프로그램을 종료하면서 2040년 이후까지 사용할 장거리 팔라딘 대체 무기를 찾기 위한 노력을 재개했다. 2025년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차세대 자주포 연구를 위한 초기 자금 800만 달러, 한화 약 107억 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동시에 육군 지휘자들은 기존 무기 체계들을 검토 중이다. 4월에 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설명회가 열렸으며 참석한 회사들로는 아메리칸 라인메탈, 아메리칸 모터스 제너럴, BAE 시스템즈, 엘빗,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화이다. 이 회사들은 차륜형과 궤도형 옵션을 모두 제한하고 있다. 라인메탈과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은 PGG-2000이라는 궤도형 자주포를 공동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은 차륜형 솔루션인 RCH-155도 보유하고 있다. 아메리칸 모터스 제너럴은 트럭에 장착할 수 있는 브루투스 시스템을 만들며, BAE 시스템즈는 라인메탈의 52구경 주포가 장착된 팔라딘을 테스트했으며 차륜형 아처 자주포 역시 제조하고 있다. 엘빗은 차륜형 M454를 만들고 한화는 궤도형 K9 썬더를 생산하고 있다. 지난 8월 미 육군은 정보 제공 요청서를 배포했으며 2025년 회계연도에 경쟁평가가 예정되어 있다. 이 평가는 군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바로 생산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육군은 계약 체결 후 2년 이내에 국내에서 시스템을 생산하기 시작해 2030년까지 새로운 자주포를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미 육군은 차세대 자주포와 기존 시스템의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 ERCA용으로 개발된 새로운 탄약 개발에 계속 투자할 예정이다. 견인포, 더 이상 사용 계획은 없는 것인가? 미 육군은 2021년에 일부 견인식 곡사포 M777을 대체할 차륜형 155mm 자주포 옵션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도출해냈다. 같은 해 9월에는 BAE 시스템스 아처, 엘빗의 아트모스, 넥스터의 시저, AM 제너럴 브루투스, 유고의 노라 시스템 등을 포함한 시험 사격이 진행되었다. 5사 미 육군 협회 회의에서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155mm 주포가 장착된 스트라이커를 잠재적인 옵션으로 제시했으며, 대한민국의 한화와 일본의 미쓰비시도 잠재적 경쟁자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육군은 결국 해당 방향을 포기하고 스트라이커와 같은 고기동 차륜형과 함께 더 쉽게 움직일 수 있고 기존의 견인 시스템보다 생존성이 높은 자주포를 배치하기로 했다. 2024년 초 미 육군 관계자들은 더 넓은 사거리와 기동성을 가진 자율포병 시스템을 요구하면서 앞으로 견인포를 배제하겠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미 육군협회 글로벌포스 회의에서 미 육군 미래사령부 사령관 제임스 레이니 장군은 견인포의 미래는 밝지 않다라고 말했다. 미래 시스템은 전장에서 빠르게 재배치하고 적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동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이니 장군은 또한 자율로봇 캐논과 같은 능력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이러한 발언은 견인포의 미래가 불투명함을 시사하면서도 새로운 형태의 자주포를 조달하겠다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견인포에 대한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BAE 시스템즈는 우크라이나에 기증된 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해 새로운 M777 경량 견인 곡사포 구조물을 제작하라는 임무를 맡았다. 2024년 1월 회사 발표에 따르면 이 계약은 최대 5천만 달러, 한화 670억 규모이다. 최근 완료된 전술 화력 연구는 육군 포병 시스템 개발 방향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앞서 이야기된 기사 내용들, 즉 ERCA와 그 취소로 인한 내용들은 모두 채널에서 한 번씩 다뤘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디테일한 내용으로 들어보시고 싶은 분은 동영상 더보기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미 육군이 그리고 있는 포병 전략에 대한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고기동성. 두 번째, 사거리 연장.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및 운용입니다. 미국은 이미 하이마스 같은 다연장 시스템에서도 이런 자율 운용에 대한 테스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채널을 통해서 미 육군의 AML, 즉 자율주행 멀티 도메인 발사대의 발사 시험에 대한 기사의 내용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자율 운용 시스템을 멀티 도메인 개념에 녹여내서 넓게는 육해공 및 우주, 사이버, 전자기 등의 영역에서 합동군의 능력과 무기를 통합 사용하여 전장에 투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좀 더 좁은 의미에서는 원격 작전 및 웨이포인트 검색, 호송 작전 등을 통해 고립된 분쟁 지역에서도 유인 작전의 범위를 점점 줄이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필리핀의 섬 같은 고립 지역에서도 프리즘의 개량형 버전을 통해 1000km 전후의 목표물을 지상 기반 그리고 무인 시스템으로 때려내겠다는 의미입니다. 게임에서나 봤던 가상의 내용들이 현실로 나오고 있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 또한 동영상 더보기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 상황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내용은 구독자님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내용과 개인적인 경험을 좀 녹여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좀 가볍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9A3 같은 경우 58구경 포신과 이를 통해서 100km 이상 개량 과제가 현재 진행 중이고, 이를 통해서 사거리 연장이라는 결과를 내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도 ERCA에서 58구경으로 테스트 중에 몇 발 쏘지도 않았는데 포신 마모와 변형으로 취소한 것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때문에 A3에서는 순행식 포신 또한 연구가 함께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무인 운영 또한 ADD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이 언제쯤 개발이 되겠냐라는 타임라인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현재 미 육군 기준으로 2020년대 말부터 사거리 연장 개념이 추가된 제품을 양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토너머스, 즉 자율주행 및 운영에 대한 하드웨어적 패키지와 소프트웨어 관점의 데이터 딕셔너리가 컨텐츠를 위한 프로텍션이 되어 있다 가정한다면 2030년대 후반이나 40년대 초를 목표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자율 운영 및 운용은 동시에 같은 아키텍처로 별도 진행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시간은 더 짧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개발을 하면서 소프트웨어 인티그레이션 할 때 경험과 몇 가지 기사를 짬뽕해서 보수적인 생각으로 도출해 본 일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자주포의 사거리 연장과 무인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명절의 시작입니다. 과식해서 탈나지 마시고요. 건강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팩트남이었습니다.